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과목 소방시설의 그 구조원리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3번 나갈 차례죠.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치 시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CO2나 분말이나 뭐 할로겐 화합물은 다 저장용기 온도가 몇 도예요? 40도였죠. 그런데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온도가 몇 도 이하예요? 요거 55도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바로 그 답이 돼요. 자, 2번에 저장용기를 방어구역 외에다 설치할 때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수동식 기동장치는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조작을 하고 피난할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되죠. 수동식 기동장치는요, 5kg 이하의 힘을 가해서 기동할 수 있는 구조. 맞는 얘기죠. 자, 청정소화약제 저장기 설치 기준 보면요, 요건 방어구역 외에 하는 건 다 동일하죠. 단 방어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구 부근에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CO2나 하론, 분말은 다 온도가 40도 이하인데 청정소화약제는 55도 이하죠. 그다음에 직사광선, 빗물 침투 우려 없는 곳,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용기 설치 장소는 그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 용기 간의 간격은 3cm 이상. 그 다음에 저장 용기하고 집합관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요 체크 밸브 설치하라는 거죠. 요게 집합관이면 여기에 이게 저장 용기가 되겠죠. 요게 바로 연결관이죠. 여기에는 뭐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가스 그 체크 밸브 설치하라는 거죠. 수동식 기동장치는 여러분이 조작부는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5kg 이하의 힘을 갖다가 가해서 기동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이 요 청정소화약제 그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은 114번 넘어가죠. 자, 114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 중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 문화재에 설치하는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속보기에다가 감지기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도부청사 같은데 이런 그 문화재 같은데 가보면은요, 감지기를 설치하고 그 감지기를 바로 속보기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해요. 조작 스위치는 통상 1m 미만으로 하다. 이게 틀린 거죠. 조작 스위치는 다 공통이에요. 예,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2번이 틀린 거. 이 문제는 뭐 점수 주려고 한 문제네요. 다음에 3번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을 해서 작동해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을 통보해 주는 거죠. 다음에 속보기는 소방관서의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뭐 다른 방식을 갖다 부가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 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115번 넘어가죠. 자,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선. 여러분이 그 축광 방식이 있고요. 피난 유도선이. 그다음에 광원 점등 방식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 복도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피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거의 화살표가 50cm 이내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축광 방식일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하,
광원 점등 방식일 경우에는 1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광원 점등 방식이에요. 이거일 경우에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 했죠. 자, 그럼 여러분 해설해 보면 피난 유도선의 정의를 보죠. 그래서 피난 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른 그 빛을 축광 모아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는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전류에 따른 방식으로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피난 유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축광 방식은 전원이 없이 낮에 햇빛이나 어떤 전등불에 의해서 빛을 갖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발광을 하는 거죠. 그게 축광 방식이에요.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죠. 즉 0.5m예요.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 이건 50cm 이내 간격이죠. 그 다음에 이 광원 점등 방식. 광원 점등 방식은 전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주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는 공통이고요. 자,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50cm 이내 간격은 같아요. 근데 실내에 장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노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바닥에 설치하는 그 피난 유도 표시부는 노출이 아니고 매립이 돼야 되죠. 이 바닥에다가 이 피난 유도부 요거를 설치할 때 이걸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 콘크리트 밑으로 매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기억은.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하고 수동 조작에 의해서 광원이 점등되도록 해야 되는 거, 요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자, 광원 점등 방식, 요건 1m 이하고, 축광 방식은 50cm, 0.5m 이하죠.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광원 점등 방식은 1m 이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리을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 맞죠? 요거는 축광 방식이나 광원 점등 방식이나 똑같아요.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요 리을이 맞는 답이 되죠.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116번 넘어가죠. 자, 116번은 창고 건물에다가 5개 소화전 설치했죠. 이때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펌프의 설계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고 하는데, 펌프의 동력은 여러분이 수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축동력, 그 다음에 모터 동력이 있죠. 그래서 축동력은요, RQH를 102로 나눠주면 되고, 축동력은 RQH를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모터 동력은 RQH를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개수를 곱하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죠. 자, 5개 소화전의 전량정, 5개 소화전. 이건 낙차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에다가 몇 미터? 25m를 더하면 5개 소화전에 설비해서 전양정 계산하는 거죠. 자, 낙차 얼마예요? 낙차
펌프에서 최고의 방수구까지 높이, 이게 바로 낙차죠. 이게 10m예요. 배관 마찰 손실 40m, 호수 마찰 손실 5m, 여기에다가 25m. 계산하면 80m죠. 50. 예, 80m가 전 양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얼마예요? 350 리터 퍼 분이죠. 자, N은 최대 몇 개예요? 2개까지 계산하죠. 그래서 350을 계산하면 700 리터 퍼 분이죠. 요걸 세제곱으로 하면 0.7 세제곱 퍼 분이 되는 거죠. 양정 구했고,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 계산하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물의 비중량이 1000이죠. 그 다음에 Q는 세제곱 퍼 세크예요. 해서 0.7 세제곱, 1분은 60초에서 60으로 나눠준 거죠. 전량정 80m, 102로 나눠주고, 효율 65% 0.65, 전달 계수 1.1에서 15.48kW. 이놈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사 때 이가 갈리도록 한 그러한 그 문제예요. 다음 117번 넘어가죠. 자, 117번은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수신기 설치 기준인데 맞지 않는 거예요. 수신기 설치 기준인데. 자, 4층 이상의 그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하고 전화가 가능한 수신기 설치하게 돼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훼손수 미만이 아니고 훼손수 이상이죠. 자, 우리 P형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회로가 5회로가 이제 기본이죠. P형 1급 P형 수신기는. 그 다음에 경계구역이 5개면 이렇게 5개 설치하고, 10개가 되면 다시 또 그 10개인 그 표시등이 있는 걸 해야 되고요. 13개면 하나, 둘, 셋. 요렇게 생산되는 수신기는 없죠. 할 수 없이 15개 해야 되죠. 그래서 회선수가 13회로면은 15개짜리 설치하는 거죠. 최소 13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회선수 이상해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요건 P형이죠. 하나의 문자, 이건 R형이죠. 표시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향기구는 다른 소음하고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음 118번이요. 자, 118번은 비상조명등에 대한 문제예요. 비상조명등. 자, 지하상가죠.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할 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25m 마단지 50m 마단지 요게 좀 헷갈린다고 그러죠. 다 3개 이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하가 만약에 화재가 나서 상용전원이 나가고 비상전원도 다 나갔어요. 그럼 극장하고 지하상가하고 어디가 더 위험하겠어요? 이 지하상가가 훨씬 더 고립되고 지하에 있으니까 더 위험도가 높겠죠. 이런 데는 거리가 짧게 25m마다 3개 이상, 요건 지하. 그래서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일 경우에는 25m마다. 지하 역사는 어디에가 전철역 있죠. 그런 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극장 있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는 50m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하상가니까, 지하니까 25m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되니까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죠. 그래서 요 수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보면요. 요 숙박시설이나 이 다중이용업소는 객실, 구획된 실마다,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25m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하고 영화 상영관은 50m마다 3개 이상, 설치 높이는 우리 제어밸브하고 똑같아요. 0.8m 이상 1.5m 이하. 그다음에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광 방식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것. 자, 비상조명등이 이렇게 그 벽에 설치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떼는 순간 바로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가 없죠. 그래서 사용 시 자동 점등돼요. 그다음에 외함은 단연 성능. 건전지 사용할 경우에 방전 방지 조치, 충전식 배터리일 경우에는 상시 침전, 상시 충전, 배터리 용량 20분 이상. 119번 넘어가죠. 자,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하고 외함 사이에 전격 전압이 250V일 때 절연 내력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 저항은 비상 콘센트죠. 이 전원부하고 외함 사이를 이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몇 메가옴 이상이죠? 예, 20메가옴 이상이에요. 자, 절연 내력 시험은 그 사용 전압이요 150V 미만일 경우하고 150V 이상일 경우, 150V 미만일 경우에는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디면 돼요.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000 시료 전압 가해서 마찬가지로 1분 이상 견디면 되죠. 자, 여기 전격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250V니까 요 150V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격 전압 250V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000 그러면 1500V죠. 요 시료 전압 가해서 1분 이상 견디면 합격. 절연 내력 시험은 1500V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저항하고 절연 내력,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절연 저항은 전원부하고 외함 사이를 측정하는데 500V 절연 저항계 사용해서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죠. 절연 내력은 마찬가지로 전원부하고 외함 사이인데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의 시료 전압,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전격 전압 곱하기 2에다가 1000V의 시료 전압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죠. 근데 요게 문제죠. 전격 전압이 150V, 요게 미만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현재 그대로 법은 이하예요. 그럼 양쪽 다 들어가죠. 150이면. 다음에 120번 나가죠. 자, 연소 방지 설비 설치하고자 할 때 지하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하구 같은 데는 저도 이제 지하구를 이제 감리하러 이제 몇 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감리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구에 가면 이렇게 케이블이 이 지하구를 통해서 가요. 그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출입문 하나 설치하고요.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화재가 나면 여기만 타고 끝이죠. 이쪽으로 번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자, 내화 구조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맞고요. 방화문 설치하는 거 맞아요. 출입문에. 케이블, 전선 등에는 내열이 아니고 불에 견디는 내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답.
그다음에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나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해서 설치한다는 거. 다음 121번 넘어가죠. 자, 연결 살수 설비, 물개통 소화 설비죠. 이거를 갖다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설치 제외 장소는 설치 금지 장소하고 같은 얘기예요.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거. 자, 이 목욕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외 장소예요. 발전실,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되죠. 전기 화재니까. 병원의 수술실,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죠. 즉, 환자 수술하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물 쏟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설치 제외 장소고요. 자, 이 수영장은 설치 제외 장소예요, 수영장은. 근데 이 관람석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바로 그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거죠. 보시면 여기 수영장은 관람석 부분은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수 설비 제외 장소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122번 넘어가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요 방수구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아파트의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맞죠. 바닥 면적이 1000제곱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부속실로부터 10m 이내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5m 이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에요. 네, 방수구는 개폐 기능 가진 거 설치하는 거 맞고요. 평상시에는 잠궈놔야 되죠. 그 다음에 방수구는 65mm의 것이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딱 65mm짜리 써야 되죠. 다음 123번 넘어가죠. 자, 특별 피난 계단에 요 계단실하고 부속실에 요 급기 송풍기를 설치했을 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송풍기의 송풍 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재현구역에 대한 요 급기량의 1.5배가 아니고 1.15배 이상이죠. 즉 115%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면 급기량의 1.15배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수조 설치 기준은 다 공통이에요. 물개통 소화 설비에서 수조의 그 설치 기준, 수조 외측에다가 수익에 설치한다. 이건 다 공통 맞는 얘기죠. 동결 방지적 조치하는 건 다 맞아요. 그다음 수조 밑부분에 청소용 밸브하고 배수관 설치하는 거 다 공통적으로 맞는 얘기. 4번에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수조 외측에다가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4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조의 설치 기준은 그 실기 시험에서도 가끔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점검이 편리한 곳,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수익에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수조 외측에다가 고정식 사다리, 조명 설비, 배수 밸브하고 배수관, 그 다음에 표지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배관에다가 옥내 소화전 설비용 배관 개구 표시하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125번이죠. 송풍기의 축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송풍기의 동력, 동력 계산할 때는요,
요 Q가 풍량인데요. 요게 단위가 세제곱퍼 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전압, 요게 미리미리 AQ죠. 요거를 킬로와트니까 이제 102로 나눠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즉 초로 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효율, 여기에 전달계수 K값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축동력이에요. 축동력일 경우에는 요 전달계수를 갖다 곱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풍량이 지금 얼마예요? CMH죠. 그래서 큐빅, 세제곱이에요. 큐빅, 미터 퍼 아워죠. 그래서 CMH라는 것은 시간당 세제곱미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Q는 뭐예요? 세제곱퍼 분이죠. 그래서 39,600 세제곱퍼, 이게 시간이죠, 현재. 그래서 이 시간을 뭘로 고쳐줘요? 분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1분은 1분이 아니고 1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60으로 나눠주면 이게 660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Q값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60 세제곱퍼 분. 그다음에 전압은 지금 나와 있죠. 50mm AQ. 그다음에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준 거고 효율은 55%니까 0.5. 축동력이니까 전달계수 안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9.8kW가 바로 이 송풍기의 축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터 동력하고 이 축동력은 거의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